네, 차관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태원 참사 생존자 간병비 문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라고 지난 회의 때 말씀하셨죠.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하고 위원장님실에는 자료를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의원실에도 자료를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검토 결과 지금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4월 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재활간병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다라는 점을 반드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유사한 이유로 중장기적인 정신치료나 아니면 비급여 진료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대본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료비 지원 지침만 수정하면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니 지금 병원에 있는 생존자분 그리고 그 병마와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생존자분과 그 가족분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난 시에 의료적 지원을 얼마나 할지는 정부가 정하는 거잖아요. 이 법령 미비라고 앞으로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법령 미비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이번 사안은 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법령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이 보도 나간 거 보셨죠? 난방비 보편 지급 교부세 관련돼서 페널티 적용되는 거. 예, 이거 경위 해명 보도 자료를 행안부에서 냈는데 해명 보도 자료 낸 경위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네, 제가 이 내용 관련돼서 2월 14일에 행안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파주시의 이 사례가 페널티에 해당되느냐를 물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난방비 보편 지원하는 지자체들도 페널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할 거다라고 행안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파주시 사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페널티 대상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질문에는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불명확하게? 아니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현금성 복지 지출액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의 중위값보다 높을 경우에만 이제 페널티를 적용하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그 내용은 저도 알아요. 현금성 네. 복지를 보편적이 아닌 선별적으로 지원한 자치단체는 중위값 이상이 되면 페널티 대상이다라는 점을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똑같이. 그런데 저한테는 그것은 검토해봐야 된다라고 하시고 언론에는 해당 지자체들이 몰랐을 리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앞으로 행안부에 질의를 할 때 행안부의 답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부세 연말까지 운영한 성과를 분석해 연말 정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네, 그 페널티 내용은 적용 저도 요구를 알아요.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파주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답변하시겠다고요? 해당 소속 상임위원한테는 뭐 알 수 없다,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하고 언론에는 분명하게 답변하시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원님한테 정확히 간 자료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네. 제가요. 그럼 그건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난방비 보편 지급 교부세 페널티 시행 규칙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우리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값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평가 방식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성 복지 지출 금액이 얼마나 썼는지 절대 금액과 상관이 없이 전체 지출액 대비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를 넘어서면 그 금액만큼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들 사이에서 내가 이만큼을 쓰면 되는지 아니면 이만큼은 쓰면 안 되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상대평가를 기준으로는 클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저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각 지자체에서 새로운 현금성 복지 같은 건 전혀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1분만 더 드리겠어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거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같은 사례, 그리고 지자체들에서 지난 코로나 국면에 했었던 재난지원금, 이번에 전가구 난방비 지원금 같은 것들은 꿈도 꾸지 마라 라는 시행규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새로운 복지제도들이 출연하는 그 싹을 다 잘라버리겠다. 작년부터 이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지원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가 형편에 맞게 복지 행정을 펼치는 것을 그런데 이렇게 막겠다라는 발상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고, 지자체에서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서 현금성 복지 제도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거나 그 지자체 주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만든다, 이 상대평가라는 것 자체가,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책임 정치에 반하는 건데요. 예산 수립 시점이랑 결산 시점에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차관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임 시장이 결정했던 것을 후임 시장이 책임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선거를 통해서 정당이 많이 바뀐다라고 하면, 뭐 이전에 있던 정당의 시장이 굉장히 많은 현금성 복지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이 조부세 페널티를 후임 시장이 다시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개정된 시행규칙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행규칙은 저희들 그 관계기관 지자체 쪽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개정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따라서, 기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저희들이 지방재의 건전성 기조 하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자체 세입이 적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선별적 복지도 아닌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중앙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답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